예, 예, 오늘은 2020년 11월 5일이네요. 저는 10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금 현재, 누가 대통령을 되느냐를 두고, 지금 아주 또, 야단입니다. 예, 어, 트럼프라는 분은 매우 아주 특이하죠. 예, 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특이하게, 특별한 사람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금 현재, 노출되어 가고 있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의 종주국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두 개를 한 목적적으로 이끌어가는 시스템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아주 예측불허의 인물이 이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 사회가 매우 예측불허의 뭐냐면은 사회적인 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고 오늘 이제 그 바이든이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그 선거인단 당선권에 270명에 넘어선 것 같은데, 뭐 트럼프는 지금 불복해서 소송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는 몸통 인문화가 그 44강 중에서 네 번째 원방과학과 한민족의 우주 철학 사상의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삼원일체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삼원일체 사상을 경천 에인지, 예, 사원일체 사상으로 뭐냐면은 변화가 돼야만이 앞으로 우리의 그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하는데 매끄럽게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몸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의학의 개념에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가미, 이것이 뭐냐면은 현대 21세기에 뭐냐면 의학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몸도 우리가 상초, 하초, 중초, 상초 이렇게 있는데 극상초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식, 감정, 이성, 다음에 이제 추상, 가상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위상학, 행위중학, 행위하학 중에도 행위상학이 이제 극행위상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극우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한국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한국사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을과 혼을 뭐냐면 되돌려 받고 되돌려 찾아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학문은 종교와는 경계선에서 있어야 된다. 학문은 종교와 뭐냐면은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학문은 내 안의 종교이다. 예,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표현해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몸통 인문학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제 결부시켜 나가는가를 접목시켜 나간다고 해도 좋고요, 결부시켜 나간다고 해도 좋고요,
또 이것을 뭐냐면 하나의 합의를 해서 뭐냐면 이끌어 간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문, 철학, 문학, 예술이 따로 놀고 몸은 그것을 뭐냐면은 지탱에 따라가는 하나의 이렇게 그 구조로만 이해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요. 몸과 마음은 바로 뭐냐면 역사이고 철학이고 문화이고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나 어떠한 뭐냐면 글도 내 몸을 통해서 발현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은 내 몸과 어떤 관계로 발현돼 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전체를 몸통이라 그러고요. 이 몸통은 뭐냐면은 대갈통과 흉곽통과 생식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간은 이 천문학과 지리, 철학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서 또 인간은 가상의 초상성이라는 뭐냐면은 그 영역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대갈통과 흉곽통과 생식통 너머에 뭐냐면은 추상통이 있다는 것이죠. 추상통이 가상통이고 가상통이 뭐냐면은 이것이 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죠. 서양의 말로 말하면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뼈와 고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뼈와 고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유식한 표현로 말해서 뭐냐면 구조와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뭐냐면 서양의학에서는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해부학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능을 뭐냐면 바로 내분비계, 예, 그 다음에 피부, 살,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기도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몸은 뼈와 고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기는 장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몸은 뼈와 고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몸은 생식통과 흉곽통과 대갈통과 추상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상통은 가상통이라 하고 가상통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정신통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상통, 추상통, 정신통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하늘, 땅,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인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을 보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하느님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신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멋들어진다는 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인간은 무엇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하느님이 무엇이고 신이 무엇인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생식통, 감정통, 이성통, 주상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통, 추상통, 정신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우리 몸의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체, 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체가 뭐냐 이거죠. 산스크리트로 CETT의 체타락이죠. 체타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인식작용이라는 것이야.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것이죠. 인식작용하는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심망이라 부르고 이것이 뭐냐면 심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심체가 뼈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골이 되는 것이죠. 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왕이 있으니까 심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신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입니까? 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살이 인식작용하는 거와 뼈가 인식작용하는 것에서 인식작용이 더 어떤 것이 우위가 있느냐면은 뼈에 대한 그 인식작용의 우위가 더 있다는 것이죠. 살보다는. 왜 그렇느냐 또. 뼈는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60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 반해서 고기는 뭐냐면 30여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작용의 체의 아트만 보타, 즉 자아실조는 바로 심체가 되는 것이고, 심체는 뭐냐면은 인식작용은 체가 되는 것이고, 체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전단계가 뭐냐면 감정이고요. 그 감정의 전단계 기분, 느낌, 짜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식작용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형체가 그려지고 모습이 보이고 모양이 그려지면서 상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상이 그려지면 이미지가 보이고, 이미지가 그리면 뭐냐면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가상의 통, 추상의 통, 정신의 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고, 행복이라는 것이 나오고, 하느님이 나오는 것이고, 신이 나오는 것이고, 멋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한자로 표현해서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오묘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오묘함을 만들어가는 일체유심조의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인식작용이지 않습니까? 그 인식작용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 그러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몸은. 자, 몸은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와 기능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것이 뭐냐? 몸의 조직과 기관이라는 것이죠. 내 몸이 어떻게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냐면 이루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4가지, 그 다음에 기관 10가지를 제가 설명을 과거에 의학 원류사에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기관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이 뭐냐면 바로 인식작용을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10가지 기관. 외피계, 근육골격계,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경락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식작용을 해 간다는 것이죠. 그 인식작용을 해가는 몸의 조직과 기관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도를 닦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병행해 갈 것이냐는 불교 수행법이 나온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의상수라고 하죠. 선정과 지혜를 뭐냐면은 병행해야만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불교 수행법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방법론을 찾은 것이 또 2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노 돈수는 뭐냐 이거야. 도노 돈수는 깨닫고 난 다음에는 더 수행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도를 깨닫는데, 부처의 도를 깨닫는데 한 번 깨닫고 나면 더 수행할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이 어디 사람입니까?
영남 사람이잖아요. 영남 중에서도 경남 사람이죠. 제가 알고 있기는 산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철스님은 영남 사람이니까 이거는 대승불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수행법도 그런 것이고요. 불교에 대한 방법도 대승불교적 요소로 가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뭡니까? 신라 가야에 뭐냐면은 북방 유목민족,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화 세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승불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적 사유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 집단이죠. 자, 반면에 송강사에는 순천에 있는 송강사에서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사람이 스님이 도노 점수를 들고 나왔죠. 자, 그쪽이 어디입니까? 호남 쪽이잖아요. 호남 쪽은 소승불교가 중심이죠. 소승불교가 뭡니까? 자기 해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노 점수는 뭐냐면은 단번에 깨닫고 나면은 그 깨달은 다음에 일어나는 번뇌와 섞이는 소멸시켜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자, 깨달은 것은 깨달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단박에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섞기를 뭐냐면 소멸에 시켜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 도노점수의 대표적인 뭐냐면은 주창자는 당나라 성녀인 종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불교에서도 뭐냐면은 영남과 호남이 다른 것입니다.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서 갈등, 우리의 한국의 민주화의 발전을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약간 좀 흥분했는데요. 예,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와 생각하고 사유하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수만 년 된 뭐냐면 우리의 문화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일부 우리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동서의 그 문화적인 차이가 동학혁명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나 좀 더 뭐냐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전방위로 뭐냐면은 나누어져 있다. 예,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한목적적으로 뭐냐면은 설명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또 공부를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남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오늘의 공부를 할 수 있었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 동기부여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요.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매우 뭐냐면은 깊은 그 신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저는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 또 호남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또 중요시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개인의 목표와 성취 또 자기 뭐냐면은 그 핵심적인 어떤 자기의 그 학문적 업적에 크게 뭐냐면은 호소하는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학문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뭐냐면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저것 뭐냐면 두루두루 뭐냐면은 설명을 하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